$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백프리핑 2022년 부동산 세미나 네. 이번 주말에 네, 예정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가 사는 지역의 집값이 정말 올바른 수준인지 아니면은 더 좋다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떨어질지 뭐 그렇죠. 이런 전망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알기가 어려워요. 또 중요한데 알기 어렵죠. 그래서 네. 전체적인 전망도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날 다 네. 얘기할 것 같아서요. 특히 우리 2%가 또 부동산 거의 요즘 많이 전문가 활약하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빨리빨리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프로TV 앱에서 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저희 또 영상 하단에 URL 남겨뒀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또 이분과 함께 네. 확인해 봐야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장 쭉 지켜보시면서 일단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주시장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 주자는 진짜 위험할 주자거든요. 그래서 주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항상 업다운이 계속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길게 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뭐 오늘 뭐 2% 떨어졌네 또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봐서는 주식 투자가 늘 어느 나라 주식이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또 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찍힐 때는 이게 마음이 사실 좋진 않은데 어제 보면은 방금 전에 마감된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네. 나왔어요.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어닝 쇼크 나올 것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나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다만 이제 먼저 시작 발표된 금융주가 실적 발표가 썩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거나 혹은 만족스럽게 나오더라도 가이던스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역시 JP모건이 대표였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골드만삭스가 주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 분명히 됐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역시 금리라든가 유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85?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100 진짜 갈까 얘기 나오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온전히 오늘 반영된 하루라고 보고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유가를 보면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말 12월 달 되면 개파크를 하면서 $60 초반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는 뭐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추수감사절 직후인데요. 그런 것들이 회복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회복은커녕 지금 $8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부다비에서의 유전시설 폭격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가 당초 내년에 뭐 $100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올해 3분기로 2022년 3분기 브렌트 기준으로 $100, 내년 $105로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전망이 80에서 $85였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JP모건은 내년에 2023년에 $150 얘기하고 있고요. 탐리 같은 경우에도 $100는 기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궁금한 이슈가 있는 유일한 섹터가 에너지 섹터라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틀렸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겠고요. 금리도 이제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작년 이맘때 보면 2021년 말에 2%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5%로 작년 마감됐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불과 20여일 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35bp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서는 걱정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지금 또 달러 같으면 또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달러를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악재입니다. 미국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에는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주식 하실 분과 갖고 계신 분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 자체는 미국 바깥에 있는 주시장에선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눌러져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식이 계속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그동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오래 보유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방금 전 마감된 시장에서 다행히도 급등을 해서 회복을 하고 매도를 하셨다라는 댓글을 올려주신 분을 봤어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매도할 수 교수님, 있죠.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뭐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두 기업 중에 어디에 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일 아마 기분이 좋았던 사람, 물론 주주분들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지만 주주분들은 팔아봤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가격에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그걸 판 사람은 대주주나 뭐 CEO 이런 사람이 되겠죠. 네. 바비 코틱 있죠. 아마 이거 부사장님이 잘 아시고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이 최근 2년 동안 소위 섹슈얼 허래스먼트라고 그러나요? 성희롱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됐던 분인데 결국 물론 발표문에 보면 이분이 계속해서 경영한다고 그러지만 뒷단에 나온 지금 직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공개는 안 됐지만 인수 결국 합의 다 법적 절차 마무리되면 회사를 떠난다고 하니까 이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희 지인도 뭐 부사님 지인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직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원. 물론 직원은 행복하죠. 물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있지만 그 큰 산하에 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우산 안에 들어간다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보너스도 받을 것 같고요. 뭐 제가 혼자 내피설이지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직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주당 $95에 인수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갖다 붙더라도 상당히 아직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했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대주주나 경영권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진 거가 되겠고요. 그 가격 자체가 놀랍죠. 여하튼 한국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 아닙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엄청난 돈으로 주식을 샀고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인수한 것은 저는 제가 물론 게임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저나 부사장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은 3위 업체 게임 업체로 들어가는 거죠. 1위 업체는 텐센트고 제가 알기에는요. 두 번째는 소니인데 3위 업체로 급부상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제가 게임을 하는 지인한테 들어가면 최근에 액티비전의 게임의 그런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과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한 것 자체는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강자로 떠오르겠다.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시각이 절대 다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물론 오늘 주가가 제자리로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일렉트로닉 아츠라든가 테이크투 같은 여타 게임즈들도 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희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또 거대 형님들이 인수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앞으로의 또 스토리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튼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에 뭐 이것 때문에 오늘 떨어졌다고 보진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흘러내린 반면에 오늘 여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6%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로켓 발사처럼 갭으로 그러니까요. 상승해서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네.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시름 좀 놓을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축하드립니다. 그나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키워드가 지금 뭐 세 가지에 네. 대한 부담감이죠. 어제 저희가 뭐 회색 코뿔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가장 지금 또 어제 시장 흔들었던 얘기가 금리 인상 뭐 3월에 네. 50bp를 한꺼번에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앞서서 전 부장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시장이 하락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전래 부장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패스하겠고요. 네네. 바로 다음 준비항으로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네. 2022년 주식시장이 물론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 전망의 이익 증가율도 약간 둔화될 것이고 GDP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고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제가 늘 겸손하게 생각하자는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로 출발할지 몰랐잖아요. 아무도요. 그렇게 물론 얘기했다고 지금에서 얘기한 사람이 맞죠. 내가 맞았다는 사람은 얘기했지만 전 그런 얘기는 뭐 지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니까 의미 없겠고요. 네. 여하튼 지금까지요.
불계 3개 섹터만이 상승세를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보면 마지막에 산업재도 약간 보합이나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2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요. 결국 3개 섹터만이 지금 시장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에너지랑 금융과 산업입니다. 다만 에너지나 금융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산업재 섹터를 잠깐만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업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철도 회사가 여기 들어가고요. 네. 운송회사, UPS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 방위산업 들어가죠. 항공업종 서비스가 여기 들어가고요. 기계업종, 설비 등 망라한 것이 섹터인데요. 산업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금융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네. 제일 큰 회사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넘볼 수 없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보잉. 그렇지만 보잉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지금은 의외로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철도 2위 회사가 일을 할 정도로 많이 부침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제가 산업재가 좀 볼만하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 그리고 최근 1년도 시장 대비 졌다는 겁니다. 왼쪽은 최근 5년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최근의 1년인데요. 각각 S&P 500이 100%와 23% 올랐을 때 산업재는 불과 67%, 19%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랬던 것이 최근 1개월 동안에 보면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보면 산업재가 이기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에 대한 회복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기사만 2개 정도로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2개 정도 여러분들 갖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한 5개 종목만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실 만한 것들 있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뒀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농기계 회사 1위엔 디어가 있습니다. 디어. 네. 디어 같은 거 오늘도 이렇게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보합은 디어는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우주산업에서도 디어의 역할이 기대되는 거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회사의 레이션 테크놀로지. 여러분 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 좋겠고요. 보잉은 단기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겠으나 내년 이후에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 이후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배당도 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보잉 보셔도 좋겠고요. 나머지 2개는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뭐 대표적인 그런 산업용 기계의 전 세계 가장 큰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익숙한 산업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나이티드 렌털입니다. 이게 유나이티드 렌털은 제가 엊그저께도 길에 가다가 딱 있어갖고 반가워서 사진을 인증샷. 찍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대여 회사인데요. 이게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한 15%, 20%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정말 경기가 회복되면 이거는 돈이 돌 수밖에 없는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산업재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놓치시고 금융주를 놓쳤다면 이제 산업재도 좀 일정 수준 갖고 가보자는 관점에서는 산업재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산업재 관련된 뭐 기업들도 쭉 있지만 뭐 선택이 어렵다면 관련해서 다 묶어놓은 ETF도 있고 사실 이제 경기가 가장 좋아지는 또 네. 경기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 오르는 시기에 발맞춰서 또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네, 좀 그렇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힘든 시장에 우리 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교수님이 오늘 귀국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른 오세요. 네. 가면 또 이제 또 열흘 여기서 동안. PCR 검사를 받았으니까 또 네. 음성 나면 또 네. 비행기 탈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네. 예,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캐나다에 머물고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들 걱정되죠. 네. 가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 뭐 좀 디커플링 됐으면 좋겠는데 네,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흐름이 연출이 될까 좀 우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최대한 이럴 때는 좀 시장에서 좀 멀리하는 그러나 또 3프로 TV는 네. 함께 하셔야겠죠. 네. 힘 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